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탈당까지 거론하면서 사흘간 집회에 들어갔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어제 모습을 드러내고 당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내용 일단 파국은 면했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제1야당의 앞날 유승희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많은 언론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내 강경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한다 안 난다를 떠나서 예. 지금 이제 긴급 의원 모임에 대해서 마치 이거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그야말로 개파를 초월해서 지금 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당적 차원에서 이 모임을 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강경파들이 마치 지도부를 흔드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거는 저는 이건 잘못된 시각이다. 일단 그 말씀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한때 탈당까지 결심했던 박영선 원내대표 기자회견 통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당대표의 탈당 논란이라든지 당무 공백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밝히고 원내대표의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세월호 협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는 전혀 그 부분도 얘기가 언급이 없었습니다만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그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예.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도 조속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조속한 시점 언제까지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요. 예.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원내대표직까지 다 내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8.7 합의, 8.19 합의,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우리 당대표나 마찬가지죠.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파란의 과정 속에서 꾸준히 나온 얘기고, 지난번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여론 수렴의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규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하라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런 입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암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난다면 새로 선출하게 되는 그 원내대표직에 혹시 유 의원께서 직접 도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자리 자체에 대해서 무슨 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은 굉장히 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회에서도 적어도 저는 3선 이상이 원내대표직을 맡아야 된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후임 비대위원장을 의총에서 선출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습니다. 근데 네. 오늘 진행되는 상황은 일단 그 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의총에서 선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의총에서 선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는 안 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매일 이제 정리된 부분을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얘기한 것이 비대위원장의 분리 선출, 조기 선출은 필요하다. 조기 선출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원내대표 조기 사퇴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총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추인하는 과정 절차를 지금 의총에서 밟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어쨌든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후임 비대위원장, 많은 네. 분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세월호법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잘 준비할 역량이나 그다음에 특히 이제 조직 정비에 있어서 그다음에 선당 후사의 원칙 그리고 사심 없이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세월호법 협상 얘기를 하셔서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MBC 라디오에 출연한 김영록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습니다만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야당과 유가족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방안에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그 방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그런 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일단은 저는 옳은 방식이 아니고 제일 예. 중요한 거는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87 합의라든지 8.1 합의의 과정이 무엇인지 왜 문제였는지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수사권을 포함한 이 특별법에 관련해서 당론이 이미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론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리고 당내 협의 절차 없이 뿐더러 세월호 가족을 전략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으로 전혀 이 사전에 공감 없이 협의 없이 여당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계속해서 초래된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마치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인데 무슨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실 자체가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현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유가족의 고통과 억울함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공감과 배려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족의 동의 절차 그리고 유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셨듯이 고통 앞에 중립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후에 박영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도 아니든 아니면 새로 꾸려지는 그 비대위원장이든 여당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할 때는 그런 원칙으로 견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우선은 지금 굉장히 당내 신뢰도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신뢰도 무너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치유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분오열되고 또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제 국무회의 발언 접하셨을 텐데 의원들 일 안 할 거면 세비 반납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수사권 기소권 주는 거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리는 일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세월호 협상 가이드라인을 그냥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상권 분립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모순된다고 보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답답한 현실이 있거든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당권에는 대선 주자로 나설 사람이 어쨌든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일단은 이 당에 대한 혼란을 수습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검증된,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당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가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 정도면은 당을 수습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당을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들이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차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민주당의 예, 짧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새정치 민주연합의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혼란에 이순신이라든지 DJ가 와도 이거를 수습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야말로 이순신은 그 당시에 원군과 같은 그야말로 잘못된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것에 맞서서 그야말로 구국의 정신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서 무기력한 야당의 그 당시에 사쿠라 지도부에 맞서서 싸웠는데 지금 저희 당에 원균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권이나 대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당이 지향해야 될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일단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자기 할 이야기는 하면서 그야말로 이 좋은 지도부를 좋은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좀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순신이 있기는 있습니까? 네? 이순신이 있기는 있습니까? 당내에? 지금 이제 이렇게 혼란된 상황에서 과감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소신껏 정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정의로운 의지를 분명하게 갖는 리더십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